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 특히 AI 버블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호구 이재명 대통령 AI 상투 잡냐, 미국도 마진콜 위기, 하이퍼스케일러 채권 위기, 리만 브라더스 붕괴 직전 산업은행 꼴이다. 먼저 G7 국가들,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미국 주택 버블. 그런데 정확하게는 미국 주택 버블 붕괴가 아니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미국 국민들, 서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렇게 양뜰깎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빨리 회복이 되었죠.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미국에 이제 집을 상실한 일반 국민들 700만 가구. 이들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대 초에 이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2015년, 16년 이때입니다. 이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빅파마 그리고 바이오테크에 엄청난 버블이 꼈습니다. 이게 또 한번 붕괴되었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사태 그 이후 1년의 과정들, 미국의 공적 부채 그리고 통화량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가장 심각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얼마 되진 않는데 자원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캐나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각국들, 일본 역시 마찬가지. 일본이 이제 이 이유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90년대 엄청나게 퍼붓고 그 다음은 좀 자중을 했죠.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이제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시중에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 돈, 특히 이제 잉여 자금들, 이들은 머니 게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 건전한 부문, 그리고 미래를 보고 생산적인 데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는 이 욕망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잘했다. 중국은 왜냐하면 이런 이제 버블, 잉여 자금들의 머니 게임 이것을 막고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래서 중국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중국의 미래는 너무나 과잉 투자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잘못한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머니 게임을 할 때는 특히 미래지향적 사치성 그리고 대중의 환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펑 터지는 거죠. 2015, 16년 바이오테크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크리스퍼 이 유전자 가이죠. 이런 게 나오면서 그냥 열광을 했습니다. 바이오텍 주식들 몇십 배씩 뛰고 다시 붕괴되고 선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AI입니다. AI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 여기 엄청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닙니다. AI 모델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몇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은 저게 이 무슨 돈 지랄인가, 좀 속된 표현인데, 이것을 당장 이제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집에 하드디스크에 사진 같은 거 보관해 두었는데, 이제 매달 얼마씩 내고 저기 이제 맡깁니다. 야, 집에 홍수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서 맡기고,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인프라처럼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래가 과연 밝을 것인가.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투자에 거품이 있지 않는가. 만약 거품이 있다면 터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시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것은 증시 전반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돈을 끌어들여서 신용을 끌어들여서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현금과 신용 비율,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많은 이제 마진 계좌, 신용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용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커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소액을 이제 신용으로 이렇게 3배수, 2배수 이런 데 투자다가 시장에서 이제 출렁거리면서 아래 위로 이제 털려 나가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충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현금 대비 신용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이 $1 트릴리언에 육박했습니다. 1조 달러에 육박한 거죠.
한국 1,500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베어마켓 이후 이 수치는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여기 열광을 하고 빚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된다. 미국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물을 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서 경고를 했지만은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진짜 불지옥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하락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타게 됩니다. 과거 이제 수익을 잊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만 원치 샀는데 이게 이제 뭐 100배가 되었다.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을 해서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배를 벌었지만은 이 1억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탑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깡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지옥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마진 부채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을 늘려서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수록 이것은 더욱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제 어떤 사람이 AI로 풍자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상당히 이 위기적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미국도 곧 이 마진콜이 덮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뭐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큰 이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한국 시장에 130만 개의 계좌를 털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한국의 투신사들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뭐 스왑을 만들어서 이제 이 뭐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이렇게 리스크 해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 한국은 중개기관으로 있죠. 그리고 수수료를 법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반대편에서 한국의 이 레버리지 투자를 근데 상쇄시키는 그런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한국의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위아래로 쭉쭉 흔들면서 이 마진콜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마진콜을 당하면 그 이익이 이제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일종의 이제 첨부업자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얻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한국이 금융 주권을 IMF 이후에 미국에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한국의 이 번영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털려가는 거죠. 이제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리만 위기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서 증시, 이 한국에서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주식이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중형주, 대형주, 즉 이 AI나 매그니피선 세븐,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오른 주식들, 이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다변화하시라는 거, 특히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코스닥 주식들, 뭐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BAI, 비반도체 주식들 별로 오르지 못한 것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일정 정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번 크게 들썩였기 때문에, 자, 이제 반도체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죠. 이런 자금들이 또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오른 주식들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하지 않는 회사들, 뭐 좀 밝은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긁어 담을 필요가 있죠. 실제 미국 투자들은 이렇게 이제 디버시피케이션을 해서 올해 대형주, 소형주,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도 있고, 이제 BAI, BIT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재미를 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이번에 뭐 가서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입니다. 아니, 갑자기 AI 상투 이야기 하는데 왜 저길 갔냐는 거죠. 뭐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을 겁니다만, 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팔이 비틀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그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 이제 사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펌프질하는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비켜 있으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속사정은 이들 내부에서만 알겠죠. 이런 것은 언론에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가서 이제 뭐 젠스낭 만나고,
이제 뭐 9,500억 달러로 판을 키웠다. 그럼 조선일보 이런 데 뜨면은 그 다음에 한국의 투자들은 우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등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AI 강국이 되고 그런데 뭐 중국 애들이 만든 게 구리겠지 이러고 이제 우리 옆에는 미국이 있다 이러고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거죠. 자 이게 물론 이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저는 버블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그리고 뭐 하이닉스 뭐 돈 많이 번 건 사실입니다. 이들 단체로 이제 집단적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판을 키우는 겁니다. 이 SK는 뭐 엔비디아 함께 뭐 7,500달러 뭐 1,000조 원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서 이제 청와대 실장은 이렇게 이제 투자한다. 그리고 뭐 GPU 200만 장 데이터 대규모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SKT는 엔비디아와 함께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 확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 AI나 반도체 투자해야 되는 거 일단 의무적인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에 이제 정보통신 그리고 닷컴 이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 닷컴은 정보통신 뭐 시스코나 이런 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 구매하고 뭐 여기는 이제 모바일 업체도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들. 이런 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 테마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블은 터집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사라졌습니까? 이동통신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돗물, 전기와 같은 이제 범용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AI의 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라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라진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 그리고 지금 인베스트먼트 이게 과잉 인베스트먼트고 그리고 주가는 이 지나치게 이제 과대 이 밸류에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버블이 있고 버블이 터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이 뭐 버블이 터지고 나발이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계좌가 안전하게 프로텍트 되고 그 다음에 계좌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AI 관련돼서 뭐 미국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다. 의리가 밥 먹여줍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의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계좌를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겁니다. 이 버블이 터질 때 버블이 터지면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여파 후과 이런 것은 전방위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나야 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 AI 상투 잡으려고 딱 이 AI 상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팔을 비틀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 이거 계속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점점 더 AI 과잉 투자 이런 데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이렇게 뭐 그냥 쌍 폰만 잡고 이렇게 뭐 현명하게 처신을 한다. 앞으로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펌프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모르고 인뉴스 보고 가서 이제 그냥 또 이제 뭐 하이닉스 주식 베팅하고 물론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또 재차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깊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정작 이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본드 이제 AI 채권인데 미국에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뭐 AI 관련 업체들 오픈 AI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투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빅테크들이 뒤에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AI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제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제한했습니다. 이게 한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들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 만약에 뭐 오픈 AI가 파산을 한다. 뭐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 빅테크는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게 연동되는 줄 알고, 어떤 이제 AI 업체가 무너지면은 배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 이것도 함께 무너진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야, 어떻게 이게 무너지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이 본드, 특히 이것은 AI에 집중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규모가 4분의 1 트릴리언 달러,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2,5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한 400조 정도 되겠죠. 자, 이게 당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AI 업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돈을 거의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것을 흡수해달라. 이 채권을 미국 정부가 사라는 겁니다. 이 미친 소리죠. 자기들이 똥을 싸지르고 미국 정부가 보고 이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월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행할 때는 뭐 CDS는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금융 파생 상품으로 또 이제 엮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은 계속 지금도 또 이제 캐펙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리스크를 제한하고, 또 이제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제한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왔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계속 이제 이 AI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본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터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사실은 작년에 터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인수해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이제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정정하게 지금 넘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주식은 좀 이제 거품이 꺼져가는 조짐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에서 이게 이제 메모리 쪽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에는 기대감을 주었는데, 이게 또 이제 푹 꺾인 거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마진콜 130몇 개 마진콜 계좌가 날아가고 이런 사태가 있어요. 저는 이 마진콜로 날아간 거 고스란히 블랙락이나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헤지펀드 이런 데서 이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잠깐 오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채권 조달, 급증.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론 자기 자본으로 이제 처음에 돈 집어넣고 돌리죠. 그러다가 점점 더 사이즈를 키우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관련된 것도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자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캐피탈 익스펜디처죠. 그러면서 이제 본 회사까지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라클, 뭐 페이스북,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은 리스크를 제한하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만약에 이제 이쪽에 버블이 터져서 붕괴가 뭐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딱 잘라버리게 될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채권에 투자했는가 제가 좀 잠깐 봤는데, 뭐 AI는 잘 모릅니다. 직접 투자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금이 나면은 회사 이제 잉여금으로 두고 보수적으로 관리하죠. 그리고 자기 본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저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채권에 투자하는가 이렇게 이제 AI 업체에 다이렉트로 투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그렇게 하면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할당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삼성과 SK도 이렇게 이제 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했다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뭐 이렇게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비트는 게 그게 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죠. 한국은 뭐 이런 호구짓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작 미국에서는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이 언론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크레딧 붕괴 이게 전체 시장으로 확산될 거 이미 사실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떻게든 그냥 이제 덮어오고 막아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일단 뭐 오라클이나 이런 데 이제 AI 투자한 회사들, 이들 채권들, 이들 회사채입니다. 이것과 시장의 어떤 표준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의 스프레드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CDS, 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뭐 오라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들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것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망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자한 AI 쪽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럼 당연히
저 이제 뭐 이 가상금리가 붙게 될 겁니다. 뭐 회사채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CDS도. 왜냐하면 이것은 이 파산을 방지해주는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큰일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들은 잘라버리게 될 겁니다. 이 회사는 프로텍트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여러 형태의 이제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미국 4,500개 그리고 5,000개 이랬는데 이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어떤 이제 잉여 자본이 있습니다. 이제 갈 곳을 잃은 돈들, 이것을 미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뭐 철강 공장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진정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고수익이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AI다. 야, 이거 끝내주겠는데 하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 펌프질을 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AI는 사치성, 미국 국민들의 실존적인 삶, 그리고 고용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거대한 어떤 사치성, 이제 과거 이제 2014, 15 이때로 치면은 바이오테크 쪽에 실제 이제 상용화 될 수 없는 그런 테크놀로지에 엄청난 투자가 된 것,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이즈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금융 관련돼서 심각한 위기의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업체들이 와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짓고 있는 거 혹은 이미 계획된 것을 한국에 떠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호구, 딱 이제 호구가 이제 등장한 거죠. 미국에서는 호구 왔는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축소하고 지금 어떤 경우는 이미 지어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예요. 이것을 이제 한국이 하나씩 더 만든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한국이 상투 잡으러 들어온 겁니다. 일종의 이제 설거지 팀이죠. 미국에서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팔 비틀어서 이렇게 가져가라. 물론 뭐 한국은 미국처럼 과잉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인수하고 이런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투자 등급, 이것은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강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채 펀드, 지난주에 71억 달러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는 상당히 나쁘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서서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어떤 이제 자금 시장에서 어디에 자금이 부족한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메꾸기 위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이 AI 관련된 거 이쪽이 아닌가. 이쪽에 빵꾸가 나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는 게 이런 회사들이 자, 뭐 어디 투자한 돈 이런 게 있으면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밀어넣고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금이 유출된 거 이런 것을 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제로헤지나 이런, 물론 뭐 제로헤지는 비관론을 많이 펴니다만 또 비관론이 사실은 이제 대중들에게 뭐 귀에 홀깃한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이 하이퍼스케일러 채권 시장의 참상 이런 것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이제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리만 브라더스 관련된 겁니다. 이거 좀 약간 웃기는 기사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구한 세계에 이제 천운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두산그룹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만약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이거 천운입니다. 천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 하면은 야 이제 대한민국 원전의 이 테크놀로지 베이스가 된 회사죠. 그리고 막연하게 세계 최고의 이제 이 핵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핵 관련된 거 그들은 이제 특허라고 주장하지만 한참 낙후된 겁니다. 뛰어난 핵 관련된 기술은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회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제대로 원전을 설계할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도시바가 인수하고 코피가 터졌죠. 그리고 도시바는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체가 완전 망할 뻔했습니다. 2011년 이제 이 동일본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원전이 이제 5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치명타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도 실패하고 글자 그대로 뭐 도시바는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운이 닥치게 됩니다. 결국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이제 미국에 파산 신청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를 포함해서 이제 그리고 의료기계 이런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판 회사가 뭔가 바로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 일본 회사 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죠. 도시바 반도체. 도시바는 원래 이 메모리 강자였습니다. 낸드 플래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팔았는데 이게 키옥시아입니다. 지금 뭐 땅을 칠 겁니다. 물론 뭐 일부 지분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엄청나게 참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어쨌든 두산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만 브라더스 관련된 그 산업은행. 여러분들 이 주택 버블 때 리만 브라더스 전 세계 이제 뭐 CDS 크레딧 디폴트 수업 이런 것을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 mortgage backed security죠. 이게 가격을 하락하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죠. CDS로 손실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리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자, 이 직전에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섹터만, 즉 이 리만 브라더스가 안고 있는 부채, 라이어빌리티 이것을 특히 파생상품 관련된 거 이런 것은 떠안지 않겠다. 비즈니스 섹터만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흐지부지 되었으니까 그냥 그만뒀죠. 그리고 며칠 뒤에 결국 리만은 파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 했거나 혹은 뭐 라이어빌리티까지 인수했다. 그러면 뭐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한국 정부까지 이렇게 함께 빨려 들어가죠. 원래 미국은 한국 정부를 이렇게 빨려 들어가도록 뒤집어 씌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인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 과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오고 이재용 뭐 오고 물론 이 버블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부의 어떤 이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사실 맞습니다. 뭐 그 내부 사정 그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가 반맥이 줍니까? 일단 이 버블이 터질 때, 버블이 붕괴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껴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을 프로텍트하고 비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이제 이 시체들이 막 길바닥에 뭐 이렇게 깔려 있게 됩니다. 그거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을 이렇게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이제 전기나 수도처럼 이렇게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수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호구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혹시 이제 호구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뭐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뭐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있을 건데 그리고 이 지금 AI 이것은 이제 1990년, 2000년대 뭐 좀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 제조업 붕괴를 비판할 때 이제 이 도표 자주 쓰이는데 미국의 제조업체 1998년, 99년 이때만 해도 이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오면은 오하이오 주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개인 소득이 높은 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포드, 프록트앤갬벌 그리고 뭐 물론 혼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제조업 기반이 탄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들은 비즈니스 스쿨에 보냈으면 MBA 보내가지고 경영학 공부 좀 시키고 그리고 이 중국 공장의 관리자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 공장 기계도 뜯어서 중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들 그때 뭐 엔지니어들 뭐 둘러보면 전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들이 또 중국에 가서 관리자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시한 프라핏 이 중국의 저가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축소되던 이 제조업 관련된 고용인 숫자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이 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충격입니다. 중국의 이제 저가 노동력을 이용한 거. 그런데 AI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섹터도 마찬가지죠. 좀 심각한데, 물론 젠슨항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장밋빛 청사진을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죠. 일론 마스크는 로봇과 AI가 당신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해줄 거다. 10년 이내에 돈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이런 이제 장밋빛 청사진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로봇과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이 미국과 세계를 지배하는 AI를 주무르는 세력은 본격적으로 글로벌을 상대로 인구 감축에 들어갈 거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감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의 잔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그리고 그냥 전쟁이나 학살을 이용해서 사람들 개체수를 줄여버리는 것. 이것도 다이렉트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파워풀한 것은 생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낮은 출산율, 이것으로 이제 사회 전체를 몰아가는 거죠. 다양한 방식의 인구 감축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과거 영화지만은 식인도 있습니다. 캐니벌리즘. 정말 끔찍스러운 내용인데, 자,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는 10년 이내에 로봇과 AI가 모든 것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이야기만 싹 뺀 겁니다. 인구 감축과 관련된 것을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음모론적이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의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미국에 투자 좀 해줘야지.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MF 때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금융기관들, 한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들 그대로 후리쳐서 그냥 똥값에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월가, 이들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특히 금융 섹터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헛소리 하지 말고 좀 야수성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 돈을 벌고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타짜에 나온 소리죠. 야수성.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질 때는 버블이 터지도록 내버려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블이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파편이 튀고 이제 전리품들이 길에 싸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줍줍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